고2 국어 학력평가 화법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 발표 주제 선정하게 된 동기, 신문기사의 내용을 접하고 칠교놀이를 발표 주제로 정했다 하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청중들에게 칠교놀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 질문을 통해서 배경 지식 점검하고 관심 환기하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중의 반응을 보고 라는 부분을 통해 선지에서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상호작용한다 하는 걸 충분히 제시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와서 이제 칠교놀이란 무엇인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칠교라고 불리는 7개의 나무 조각으로 인물, 동물, 식물, 건축물 등의 모형을 그려놓은 칠교도에 맞게 다양한 형태를 만드는 놀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칠교라고 불리는 7개의 나무 조각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 실물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칠교해라는 책을 언급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런 칠교놀이를 예전부터 즐겨 했다 하는 것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물 보여주고 있는 것 주목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칠교놀이의 규칙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칠교놀이를 하는 동영상 제시하고 있는 것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칠교놀이의 중요한 규칙 이야기를 하기 전에 청중들에게 먼저 추측하도록 질문하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역시 청중의 집중을 환기하고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동영상 제시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칠교놀이 방법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칠교놀이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혼자 할 수도 있고 여럿이 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발표 시간을 고려하여서 여럿이 칠교놀이를 하는 방법만 소개하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통해서 발표자가 정해진 시간에 맞게 발표할 내용을 생략했다, 조절했다 하는 것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생략된 내용 아마 혼자서 칠교놀이를 하는 방법이겠구나 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함께 하는 칠교놀이의 방법 토끼 만들기라는 구체적인 예시 활용하여서 소개하고 있는 것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 단락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 발표 마무리하면서 발표 준비에 참고한 자료에 출처 제시하고 있는 것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료의 출처를 제시하면 발표 내용이 그만큼 믿을만 하다는 걸 청중들이 알 수가 있죠.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것까지 본문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변형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고요. 1번 준언어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청중의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준언어 비언어적 표현 여기 드러나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2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칠교놀이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하는 내용들 전혀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번도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3번 질문을 통해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점검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발표 활용하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발표의 의도 내가 앞서 설명한 내용 잘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기 위한 거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3번 적절하지 않다. 4번 익숙한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중심 화제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다른 대상과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부분 역시도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발표 시간을 고려하여 준비한 내용의 일부를 생략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5번이 적절한 선지가 되겠죠. 칠교놀이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 시계를 보고 발표 시간을 고려하여서 혼자 하는 방법, 여럿이 하는 방법 모두 준비했지만 오늘은 여럿이 칠교놀이를 하는 방법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이 가장 적절하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법과 작문 지문, 우선 토론 제시되고 있는데요. 토론의 논제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고요. 찬성 측에서는 공직자 선거에 온라인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자신의 입장 먼저 제시를 한 다음에 뒷받침하는 근거로 첫 번째, 종이 투표 방식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크기 때문에 투표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 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온라인 투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투표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온라인 투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존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실제 땡땡국의 경우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활용하여서 공직자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사례를 통해 온라인 투표를 할 경우 투표 참여율도 증가한다 하는 장점 제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종이 투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원이나 인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까지 이렇게 기존 방식의 한계는 극복하고 다양한 장점이 있으니까 온라인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반대 신문에서 반대 측이 사례로 든 나라의 인구가 매우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건 사례가 부적절하다. 사례의 쩔성을 지적하면서 상대방의 논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찬성 측에서는 인구 규모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 기술이 같기 때문에 온라인 투표의 원리가 동일하여서 충분히 우리나라도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반대 측 임론은 찬성 측과 똑같이 먼저 자신의 입장 제시하고 뒷받침하는 근거들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찬성 측에서 종이 투표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라고 지적한 것과 달리 현재의 제도들, 투표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거나 사전 투표 제도를 실시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투표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투표는 도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온라인 투표가 종이 투표에 비해서 투표권 보장에 더 유리한 건 맞지만 실제로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못한 게 아니고 하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찬성 측에서 문제 삼았던 시공간의 제약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비율이 약 1.1%이기 때문에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더라도 이 1.1%의 사람들한테만 소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효과가 적은데 오히려 문제점은 크다 이어지는 문장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무리하게 도입하면 부정투표 발생할 수 있고 또 선거 관리 비용이 추가로 지출될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장점은 적고 단점은 크니까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찬성 측은 반대 신문에서 반대 측이 임론에서 이야기한 부정투표와 관련해 공격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 투표뿐만 아니라 종이 투표 역시도 선거의 원칙 위배되는 문제, 부정투표 발생할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반대 측은 상대방의 지적 일부 동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투표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온라인 투표가 훨씬 위험하다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의 토론을 참관한 학생은 이런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 모두 나 그래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토론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내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단락은 찬성 측의 주장을 반영한 내용들, 온라인 투표를 하면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 설명을 하면서 왜 온라인 투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게 되었는지 논의의 배경 추가로 언급하는 것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찬성 측에서 제시했던 나라의 사례 대신 대학의 사례를 제시해서 온라인 투표 도입을 하면 투표율이 상승된다 하는 것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예시는 다르지만 예시를 통해 하고자 하는 말은 같다는 것 체크를 꼭 해두시고요. 또 온라인 투표를 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하는 건 찬성 측에서 언급을 했지만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죠. 하지만 나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반대 측의 입장을 반영하여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 제시를 하는 건데요. 부정투표 발생할 수 있지만 온라인 접속 권한에 대한 철저한 보완과 성숙한 국민의식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필자는 온라인 투표 도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야 해요. 문제 있는 건 맞지만 이렇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자 얘기를 하겠죠. 세 번째 단락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종이 투표 방식을 지속하되 온라인 투표를 공직자 선거에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굳이 고르자면 찬성 측에 좀 가까운 입장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찬성 측과 완벽하게 같은 입장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종이 투표 방식을 지속하면서 부분적으로 도입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주장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도입하면 이러한 점들 좋다 얘기를 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대표성을 인정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손해보다 이익이 더 크다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화법과 작문 문제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작문 맥락을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고요. 1번 온라인 투표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을 강조하여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글을 보았을 때 문제 있지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온라인 투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2번 공직자 선거의 투표율이 낮아 투표의 기본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는 관점에서 주제를 선정했다 되어 있는데 본문에서 공직자 선거의 투표율이 낮다고 문제 제기하는 것 확인을 할 수 없고요. 또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아서 원칙 훼손되고 있다 얘기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그 다음 3번 온라인 투표 도입에 대한
객관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일방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매체를 선택했다 되어 있는데, 여기 학교 신문에 실은 글이다 하는 것 매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학교 신문 일방적인 소통이 가능한 매체입니다. 독자들에게 필자가 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달만 할 수 있죠. 그럼 일방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매체라는 말은 적절하지만 우리가 따져보아야 할 것, 이를 통해 객관적인 논의가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전혀 관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4번, 온라인 투표 도입과 관련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글의 유형을 선택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나 글을 보면 지금 온라인 투표의 장점, 단점 분석을 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한다 제시하고 있는 것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글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글은 논설문에 해당을 하는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글이라는 설명도 적절하죠. 4번 적절하다. 5번 온라인 투표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집단을 예상 독자로 선정했다 되어 있는데, 매체가 학교 신문인 걸 고려했을 때 이 예상 독자, 학생들인 거 알 수 있고요. 이 학생들이 온라인 투표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죠. 그리고 본문 내용을 고려해 봤을 때도 5번도 적절하지 않다. 3번의 정답 4번이 되겠죠. 이어서 장문 파트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장문의 경우 이번 지문이 아주 쉬웠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초고에서 기억 디귿을 작성할 때 활용한 글쓰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고요. 1번, 1문단에서 기억을 제시하며 공유 경제에 해당하는 다양한 사례를 나열한다 되어 있는데, 공유 경제의 개념 1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 물품을 나눠 쓰는 것, 사례 제시하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사례 하나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를 나열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번, 이 문단에서 기억을 제시하며 공유 경제와 대조되는 개념을 활용한다 되어 있는데, 우선 이 문단에서 공유 경제의 개념 제시하고 있지 않았고요. 그 다음 글 전체적으로 공유 경제와 대조되는 개념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3번, 이 문단에서 공유 경제의 현황 제시하며 공유 경제의 분야별 특징을 비교한다 되어 있는데, 현황 이 문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 맞고요. 그 다음 공유 경제의 분야, 유형 자원뿐만 아니라 무형 자원까지 있다. 해당하는 자원들 나열을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를 놓고 유형 자원을 공유할 때, 무형 자원을 공유할 때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비교하고 있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3번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4번, 이 문단에서 현황 제시하며 공유 경제의 현황에 대한 긍정적 내용과 부정적 내용을 모두 언급한다 되어 있는데, 현황 관련해서 긍정적인 내용, 분야 확대되고 있고요. 매년 규모가 성장하는 추세이다 하는 것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내용도 함께 제시하고 있었어요. 지나친 상업화 비판받고 있고, 또 법적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법률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4번이 적절한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 3문단에서 디귿을 제시하며 공유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한다 되어 있는데 공유경제의 의의와 전망 3문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 맞았고요. 지금 공유경제의 의의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구매자, 그리고 사회 전체 측면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법적 제도를 보완하고 이용자 간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기울인다면 밝은 미래 사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상황 제시를 하고 있죠. 긍정적인 전망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쁜 결과 올 것이다. 가정하는 건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번까지도 적절하지 않다.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건 확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번 적절하지 않다. 1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언어 파트 변형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기에서 형태소 분석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의 내용을 차분히 읽기만 해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A는 피동전미사 기의 이 형태인 겨가 결합하여서 피동사가 되었군 되어 있는데 지금 보기에서 이미 기와 어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어디에 담기다 라는 의미 고려하였을 때 이 기, 피동전미사인 것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겨와 같이 썼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죠. 축약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의 이 형태인 겨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기와 연결어미 어가 결합한 겨로 표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적절한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 2번 B는 능동사 어간에 거늘이 결합하여서 피동사가 되었군 되어 있는데 능동사가 피동사가 된다는 건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에는 접사가 필요하죠. 피동 접사가 붙어야 하는데 우리 여기 보면 지금 거늘이 피동 접사라고 보기 어렵죠. 그리고 본문의 내용에서도 거늘이 피동 접사로 쓰인다 하는 것 내용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는 거죠. 능동사 어간에 거늘이 결합한 것은 맞지만 우선 이 거늘은 연결 어미이고 그 결합의 결과로 피동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맞지만 피동사가 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 분명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3번 C는 리을로 끝나는 어간에 이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리을이 탈락되었군 되어 있는데 여기 그대로 잘 있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열에 지금 피동을 만드는 접사 이 결합해서 이어 적지 않고 분철하여 표시한 예시인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D의 어간에 결합한 아디는 보조적 연결어미 아와 보조동사 디다로 나눌 수 있겠군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보기에서 지금 아디와 같이 나누고 있는 것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 아디를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보조적 연결어미 아어와 보조동사 디다가 결합한 아어 디다가 사용된 통사적 피동문인 것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 5번 A와 C는 모두 피동전미사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단어를 이어 적었군 되어 있는데 A 같은 경우 피동전미사 기,
확인을 할 수 있고요. C에서는 E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C를 보면 지금 열이고와 같이 리을 이어 적지 않고 분철한 것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구분해서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적절하지 않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9월 학력평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